엄마가 우리 아빠를 죽였대요. 주하늘은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고 나서야 자신이 방금 어떤 선을 넘어버렸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공난숙도 건양그룹도 그리고 차정원의 인생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늘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오늘 상상의 날개를 펼쳐봐요. 주하늘은 공난숙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서류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상철 피살 사건 기록. 25년 전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아, 그건 아무나 보는 거 아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공난숙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서류철을 덮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 얘기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아서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난숙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25년이면 충분히 잊을 만도 한데 넌 참 집요한 애야. 어머니. 주하늘이 난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차기범, 진태석 회장, 그리고 어머니.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난숙은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나도 있었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공난숙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안다고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 숨기는 쪽이 더 비겁해요. 주하늘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도 모르면서 누굴 용서하고 누굴 미워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게 그게 더 끔찍하더라고요. 잠시 공난숙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상철, 그 사람은 나한테 방해였어. 주하늘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계속 내 사업을 막아서고 뒤로는 다른 자본이랑 손잡고 흔들어대고. 그때는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설마. 그래. 내가 듣고 싶은 그 말. 공난숙은 아주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 죽게 만든 사람 나야. 주하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세요? 사람이 제일 잔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공난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것 지키겠다고 결심했을 때야. 주하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사람 맞아요. 난 하늘 너를 먹여 살린 엄마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하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서 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건양그룹 임원 회의실은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진태석 회장이 자리를 잡고 앉아 한혜라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진세우는 어색하게 주변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은 지금까지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여자, 바로 차정원이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정원이 차분하게 말했는데요. 저는 주영채로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제 전부는 아니에요.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동시에 얼굴을 들었습니다. 멀쩡한 며느리가 가짜였다더라는 소문을 이미 대충 들은 사람들이라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고요. 차정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고요. 언젠가는 건양그룹의 식구들도 제 진짜 이름을 알게 될 테니까요. 진태석은 짧게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그게 아니니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지. 하지만 이미 회의실 공기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뒤틀려 있었어요. 가짜 며느리 부회장 딸이라던데. 회의가 끝난 뒤 복도가 조용해진 순간 차정원 디자이너. 날선 목소리가 등을 후려쳤습니다. 주영채가 서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패션 브랜드의 간판 디자이너, 그리고 정원이 오랫동안 훔쳐 쓰고 살아야 했던 이름의 원래 주인. 정원이 돌아봤습니다. 영채씨, 대체 어떤 자격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주영채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디자인이요. 제 손으로 그린 것들, 제 이름으로 낸 결과물들이요. 주영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9살 때 내 작품 슈트케이스째 들고 사라진 사람은 누구였더라. 그래서 혼자 런던까지 날아갔던 사람은
정원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얘길 여기서 꺼낼 줄은 몰랐네요. 왜요? 부끄러워서요? 그때 내가 들고 간 포트폴리오 때문에 나는 로열 아트스쿨 입학이 날아갔어요. 넌 합격했고. 주영채는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웃음보다 상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주영채 씨도. 우리 둘 다 어른들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변명하지 마. 난 내가 내 인생을 훔쳐갔다고만 기억해. 주영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쥐어졌다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누구 딸인지도 알게 됐거든. 한혜라 차기범 차수아. 정원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너 이제부터 진짜 이름으로 싸워봐. 대신 나도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그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진실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혜라의 집무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정한 거야? 한혜라가 묻자 진태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난숙이 주상철을 죽였고 나는 증거를 정리해줬지. 진태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차기범은? 한혜라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차기범은 범인이 아니었다. 그 말 한 줄이 한혜라의 숨을 빼앗았습니다. 태석 회장님, 그럼 저는? 혜라 씨도 알잖소. 진태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여론이 어땠는지, 회사 상황이 어땠는지. 누군가는 대신 죄를 뒤집었어야 했고 우리가 그 사람을 골랐던 거지.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었어요. 한혜라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기범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다고요. 진태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라고 했던 것도 나였고 그 버림받은 남자의 딸을 내가 또 버렸네요. 한혜라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기범을 죽인 건 공난숙이 아니라 나였던 거네요. 눈물이 한 방울 책상 위 서류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공난숙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공난숙. 한혜라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눈두덩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칼처럼 서 있었고요. 어머, 한 부회장님. 공난숙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직접? 주상철 당신이 죽였다면서요. 회장님한테 들었구나. 공난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네. 25년 만에 기범을 내 손으로 지옥에 보냈는데 정작 진범은 당신이었어요. 한혜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간단하지. 공난숙은 창밖 밤하늘을 흘어봤습니다. 돈, 권력, 두려움. 그 셋만 있으면 사람 하나쯤은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차기범 얘기야. 공난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 이미 혜라 씨가 먼저 버렸잖아. 한혜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공난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내 편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쪽이야. 다른 쪽이라니? 차정원. 한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원이 내 편이라고? 내 딸 지금은 내 손을 잡았거든. 공난숙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혜라 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혜라는 말 그대로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정원이 그럴 리가. 사람은요, 자신을 버린 부모보다 자신을 손잡아준 악마한테 더 쉽게 끌려가더라고요. 한혜라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간 차정원은 전혀 다른 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포털 메인에는 이미 이상한 기사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한혜라 유명 화가 황미수 작품 도용 의혹.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본 정원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정원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황미수. 과거 한혜라가 몰래 사용했던 필명. 그리고 수많은 그림을 그려놓고도 세상에
자기 이름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시절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난숙이 움직였구나. 정원은 곧장 한혜라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지금 상황 알아요. 문이 열리자마자 정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TV에는 온종일 한혜라 이름과 표절, 도용이라는 단어가 돌아가고 있었고 윤비서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내가 뭘 안다는 거니? 한혜라의 목소리는 거의 쉰 듯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황미수 어머니 다른 이름이잖아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도용이라고 부르는 그 그림들 사실 어머니 손에서 나온 거예요. 한혜라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난했던 시절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서 그림 팔던 시절. 그걸 난숙 회장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넌 오늘 여기 왜 온 거니? 차정원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와드리려고요. 한혜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공난숙을 끌어내리는데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진태석 회장도. 한혜라는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정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결국 내뱉었습니다. 제 아버지 차기범 때문이에요. 아버지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 이제는 똑바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한혜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좋아. 한혜라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숙을 끌어내리는 일이라면 나도 더 숨을 수 없겠지. 모녀는 그렇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그 손 위에 죄책감, 후회, 그리고 복수가 한꺼번에 얹혀있는 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즈음 주하늘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음 파일, 정리된 사건 기록, 그리고 자신이 적어놓은 진술 메모까지. 주머니가 무거워질수록 다리가 더 떨리더라고요. 검찰청 복도에 서 있던 하늘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원 씨, 저 오늘 그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하늘 씨 준비됐으면 가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주하늘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한 번 더 주고 문을 열었습니다. 주상철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 제출하러 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고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고 스피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버지 죽게 만든 사람 나야. 조사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공난숙이 검찰로 소환됐다는 뉴스가 뜬 건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건양그룹 내부 메신저에는 온갖 캡처와 추측이 난무했지만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진세훈, 진세미, 그리고 차정원. 진세미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식은땀으로 미끄러졌고요. 세미야. 주영채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는데요. 언니, 요즘 우리 집안 너무 무서워. 진세미가 웃다가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부터 알려야겠어서. 주영채가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뭐려? 주영채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아 언니 있지? 어릴 때 사라졌다는 그 언니. 응, 정원 언니 말하는 거야? 그래. 진짜 수아가 지금 내 올케야. 진세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차정원 언니가 한혜라 부회장 친딸이고 동시에 차기범의 딸이야. 그리고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건 반쯤은 복수 때문이었고. 진세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영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 엄마 공난숙 25년 전에 사람 죽였대. 진세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채 언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진짜야. 주영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 오빠가 직접 들었대. 녹음까지 했고.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공난숙은 태연한 척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검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주상철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문하시죠. 공난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스피커에서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서도 공난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입니다. 검사는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편집 흔적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증언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주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주상철의 아들이자 공난숙 회장의 양아들 주하늘입니다. 공난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입으로 내가 내 아버지 죽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주하늘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를 지은 건 엄마고 진실을 외면한 건 저였어요. 더는 눈 감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공난숙 회장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공난숙은 마지막까지 하늘을 노려봤습니다. 넌 오늘 이후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건양가 거실에는 그날 저녁 드물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태석, 한혜라, 진세훈, 진세미 그리고 차정원까지. 오늘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정원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난 충분히 들었어. 진세훈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직접 말해야 할 얘기라서요. 정원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차정원이고 동시에 차기범의 딸 차수아입니다. 그리고 한혜라 부회장의 친딸입니다.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진세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린 법적으로는 남매로 묶일 수 있었겠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제가 한 행동들을 정당화해 주진 못하죠. 너 알고 있었지? 진세훈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진세훈의 눈에 분노와 상처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복수? 정원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상처를 돌려주고 싶어서, 건양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래서 세훈 씨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진세훈이 비웃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세훈 씨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요. 진실을 말하면 이 사랑이 끝날까봐. 잠시 침묵하던 진세훈은 손에 쥔 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진세미가 세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조금만 진정해. 진정? 세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출생 비밀을 숨기고 내 부모 죄까지 끌어와서 복수극 벌였는데 그걸 진정하라고. 정원은 세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변명할 말 없어요. 그래도 단 한순간도 세훈 씨를 가볍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는 것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보고 널 불쌍히 하라는 거야? 세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혜라는 가만히 정원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범이 떠나던 날 나도 그랬어. 복수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하면서 살았거든. 결국 남은 건 폐허뿐이더라고. 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후회하세요? 매일. 한혜라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너만큼은 그런 후회 안 하길 바랐는데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네.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같이 서주셔서 고마워요. 한혜라는 처음으로 정원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망가졌으니 이제는 같이 책임지자.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인 것 같네. 밤늦게 진세훈은 혼자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정원이 보낸 긴 메시지가 떠 있었고요. 사랑은 진심이었다.
처음엔 복수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세우는 화면을 여러 번 읽다가 결국 짧게 답장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혼하자. 단 4글자였습니다. 보낸 뒤에야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진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잠시 망설이다가 세우는 아버지를 들여보냈습니다. 다 들었지?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정원이 차수하라는 거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25년 전 뭐 했는지도요. 미안하다. 진태석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그 딸까지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였으니 이런 집이 내가 자랑스러울 리가 없겠지.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진태석은 잠시 세운을 바라보다가 아주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라. 너를 속인 어른들 사이에서 정원이는 계속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던 아이였다는 거. 세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 선택이다. 진태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세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치소에서는 또 다른 거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구실장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많이 불리합니다. 변호사들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공난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끝날 사람 같아. 녹음 파일도 있고 주안의 시증언까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넘어지면 억울하잖아. 손잡고 올라왔던 사람들 다 같이 끌어내려야지. 진태석 회장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은 기본이지. 난숙이 손가락으로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증거 없애달라고 먼저 부탁한 쪽도 그쪽이었고 한혜라까지 끌어들인 것도 그 사람인데 한 부회장까지 같이 끌어내리시겠다는 겁니까? 공난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정원. 그 아이가 제일 재밌는 카드야. 구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정원 씨를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배신이거든. 남편을 속이고 시댁을 속이고 친모에게 복수하러 들어간 딸. 얼마나 자극적인 스토리야. 공난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음날 아침 뉴스는 더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진태석 회장 25년 전 살인사건 증거인멸 혐의 일부 인정. 건양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 건양 사무실 모니터마다 속보 자막이 떠있는 가운데 차정원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요. 정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고 시작일 뿐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아버지 억울함 다 풀어드릴 수 있겠죠. 진실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관계는 무너지고 사랑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국의 중심에서 차정원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건양그룹의 이미지였고 구속된 건 공난숙이었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어디까지 복수고 어디서부터 사랑인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 회를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